한여름에도 가디건 챙기시는 분, 밤에 잘 때도 전기장판 트셔야 하는 분, 남들은 덥다지만 나는 너무 추워요. 너 너무 유난이다. 소리 자주 들으시죠? 옷 껴입어도 그때만 잠시 괜찮다가 또 시리고, 양말을 두 겹 신어도 발이 차가워요. 지하철 타면 가슴속까지 시립니다. 이렇게 평생 견디는 게 답일까요? 옷만 껴입는다고 정말 해결되는 게 맞을까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건 추위를 더 타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래도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몸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를 알아야 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내 몸에 맞춰 드실 수 있는 차 구분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름인데 추워하시는 분들을 진료실에서 만나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한쪽은 에어컨 바람만 닿아도 온몸이 시린 분, 다른 한쪽은 배가 차갑고 차가운 음식은 입에도 못 대시는 분. 같은 추위지만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왜 다른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사실 우리 몸 안에는 두 가지 온도가 있어요. 하나는 피부 쪽 온도, 체표 온도. 다른 하나는 몸 안쪽 온도, 중심 온도. 똑같이 춥더라도 체표가 찬가, 중심이 찬가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내 몸이 차다 하실 때 어디가 찬 건지를 보는 게 첫걸음이에요. 쉽게 한번 비유해 볼게요. 집안의 보일러를 떠올려 보세요. 보일러가 방 안 공기를 데우잖아요. 이때 보일러는 우리 몸 안쪽 중심 온도예요. 그리고 방 안의 공기는 우리 몸의 표면, 체표 온도고요. 그런데 집이 추울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첫 번째, 보일러는 멀쩡한데 단열이 안 돼서 공기만 차가운 집입니다. 외풍이 있어서 아무리 보일러를 틀어도 방이 따뜻해지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보일러 자체가 식어버려서 공기까지 차가워진 집입니다. 보일러가 약해지니 방 전체가 식어버리는 거고요. 겉으로는 둘 다 춥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문제죠. 당연히 해결책도 달라야 하고요. 그러면 한 유형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보일러는 멀쩡한데 공기만 차가운 집. 몸으로 치면 피부 쪽이 유난히 차게 느껴지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 진료실에서 이렇게 자주 말씀하세요. 몸속이 시리다기보다는 겉이 싫어요. 이런 분들 이런 특징이 있으시거든요. 에어컨 바람만 쐬면 머리, 어깨, 팔이 너무 시리다. 한여름 사무실에서도 가디건이 필수다. 밤에도 수면 양말을 신어야 한다. 바람만 닿아도 등이 시리다. 이런 분들은 체표 온도가 낮은 분들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 온도가 낮아져서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이 너무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피부에 바람만 스쳐도 몸이 너무 시린 거죠. 그래서 옷 입을 때 최대한 노출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모자를 써야 하고 목엔 스카프를 두르고 양말을 위까지 올려 신고 아무리 더워도 지하철이나 버스 탄다 하면 얇은 내복이라도 챙겨야 해요. 피부가 너무 시리니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체표 온도가 낮은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내 몸 표면의 방어막이 헐거워진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 표면을 지키는 기운이 있다고 봤거든요. 이걸 지킬 위, 기운 기자를 써서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가 튼튼하면 바깥에 찬 기운이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와 하고 막아주는데 이게 헐거워지면 그대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옷을 껴입어도 그때뿐이고 잠시 방심하면 찬바람이 확 들어와요. 그러면 위기는 언제 약해질까요? 출산 후, 큰 병 앓고 난 후, 갱년기 이런 시기에 많이 약해집니다.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다 내 몸의 기운이 많이 빠져나가는 시기라는 거예요. 산후에 땀 많이 나시잖아요. 항암 치료나 큰 수술 후에도 그렇고요. 이렇게 위기가 약해졌을 때 냉기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 땀을 많이 빼는 경우예요. 사우나, 찜질방, 반신욕. 다들 좋아하시죠? 땀 빼는 게 좋은 점도 많은데 너무 자주 빼다 보면 이 위기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때 추위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운이 많이 소모됐을 때 체표 온도가 차가워지기 쉽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 겉이 차가운 분들이에요. 이제 두 번째 유형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보일러 자체가 식어버려서 방 공기까지 차가워진 집입니다. 몸으로 치면 내 몸의 엔진이 식어버린 분이에요. 보일러가 사실은 우리 몸의 엔진이거든요. 두 번째 유형 분들은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배가 늘 차갑다. 찬바람을 쐬면 배가 아프다. 찬 음식을 먹으면 설사한다. 배에서 물소리가 많이 난다. 물만 마셔도 체한다. 한여름에도 전기장판 없이는 못 잔다.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깬다. 이런 분들은 중심 온도가 낮은 분들입니다. 중심 온도는 곧 내 몸의 엔진이에요. 엔진이 차가우니 차가운 음식은 받아내질 못합니다. 찬바람을 쐬거나 찬 걸 먹으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여름에도 따뜻한 차만 찾으시고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음식은 못 드세요. 잘 때도 전기장판 못 끕니다. 그러면 왜 중심 온도가 낮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몸 안쪽 엔진의 화력이 약해진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엔진을 양기라고 했어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동하게 해주는 기운인 거죠. 양기는 타고나길 약한 분들도 계시고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소모해서 약해진 분들도 계세요. 내가 활동하는 모든 에너지가 이 양기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너무 과로하고 나면 양기가 부족해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양기가 약해지면 아랫배부터 차가워집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동반되느냐? 아랫배 밑으로 다 차가워져요. 허벅지, 무릎, 발, 하체 전체가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엔진이 차가워지니 방광도 차가워지죠. 방광의 힘이 약해지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돼요. 빈뇨가 생기고 밤에 자다가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는 거예요. 하체 냉증, 빈뇨, 야간뇨 모두 중심 온도가 차가운 증상입니다. 이건 옷을 껴입는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에요. 보일러가 식었는데 난로 하나 더 놓는다고 보일러가 다시 켜지지는 않잖아요. 방을 따뜻하게 하려면 엔진을 다시 짱짱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게 두 번째 유형, 속이 차가운 분들이에요. 사실 이 두 유형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엔 겉만 차가웠던 분도 그냥 출산해서 그런 거겠지, 갱년기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그대로 두시면 점점 안쪽까지 차가운 기운이 쌓이면서 쓸만했던 엔진이 빠르게 식어가요. 반대로 속이 차가운 분도 양기가 더 떨어지면 겉부분까지 같이 차가워져서 꽁꽁 싸매야 바깥을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내 몸의 온도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해결 방향이 잡히는 거죠. 두 유형이 조금 이해되셨을까요? 유형이 다르니까 해결 방법도 달라요. 오늘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집에서 가볍게 드실 수 있는 차를 유형별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체표 온도가 차가운 분께 맞는 차는 바로 계피차입니다. 흔히 시나몬이라고도 하죠. 계피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계피가 우리 몸의 체표를 따뜻하게 하는 대표적인 약재거든요. 뜨거운 물에 계피 조각 2~3개 또는 시나몬가루 반 티스푼 정도 넣고 5분 동안 우려서 하루 1~2잔 정도 드시면 좋아요. 단 너무 진하게 드시진 마세요. 속 쓰릴 수 있습니다. 저녁에 따뜻하게 한 잔 드시면 등과 어깨가 따뜻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음, 중심 온도가 차가운 분께 맞는 차는 바로 생강차입니다. 생강도 쉽게 구할 수 있죠? 생강은 우리 몸속, 특히 위장을 따뜻하게 하는 대표 약재예요. 생강 한 조각 얇게 썰어서 끓는 물에 5분 정도 우려서 드시면 됩니다. 생강 역시 너무 진하게 우리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또 생강이 맵기 때문에 대추 1~2알 잘라서 같이 넣으시면 더 부드럽고요. 생강청을 만들어 두시거나 구입하셔서 따뜻한 물에 1숟갈 풀어 드셔도 좋습니다. 식후에 따뜻하게 한 잔 드시면 배가 따뜻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세요. 내가 어느 유형인지 알고 골라 드시면 차도 훨씬 효과 있게 드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증상이 심한 분들일수록 겉과 속이 둘 다 차신 분도 있고 위로는 열이 뜨면서 아래만 차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 상태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 몸이 차다면 온도 부위를 확인하시는 게 치료의 첫걸음이에요. 체표가 차가운지, 중심이 차가운지, 내 겉이 찬지,
속이 찬지 이거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옷만 껴입는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내 몸의 균형을 맞춰줘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각각의 유형을 더 자세히 풀어드릴 거예요. 내 경우에 해당된다 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보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내 몸이 체표 쪽인지 중심 쪽인지 어느 쪽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이 채널에서는 내 몸의 고장난 온도를 함께 찾아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